베트남인 여성 용의자 도안 티 흐엉. 어떤 인물인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제부 강신영 기자와 함께 이 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강 기자. 이 지구촌을 화들짝 놀라게 한 암살 용의자가 사실은 아이돌을 꿈꾼다, 스타를 꿈꾸는 가수 지망생이었다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여성 용의자 도안 티 흐엉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인데요. 당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Thời gian trôi để những dấu yêu sẽ không phải. Khả năng ca hát của em như thế nào rồi? Xin lỗi em, chị không đồng ý. 네, 불행히도 심사위원의 마음에 들지는 못했나 봅니다. 10초도 부르지 못하고 그대로 탈락하고 마는데요. 유튜브로 공개된 장난 비디오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과제를 완수하면요, 남성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네. 흐엉의 SNS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흔히 페이스북 친구니까 패친이라고 하죠. 그런데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한국인이 유독 많다고요? 네, 당초 흐엉의 SNS에 친구가 6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5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서둘러 친구 관계를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도 최소 17명의 한국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석 달 전 제주도를 찾을 당시 신원보증을 섰던 S씨부터 체포 직전까지 대화를 나눈 사람도 한국 남성일 정도로 흐엉은 유독 한국 남성들과 교류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중에서도 유독 특정인을 지칭하는 듯한 메시지가 보이네요. 네, 앞서 단독 리포트를 보신 것처럼 흐엉의 또 다른 SNS에서 OPPA, 오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한국 남성이 아닌 외국 남성에게 이런 표현은 좀처럼 쓰지 않겠죠. 그렇겠죠. SNS 곳곳에선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든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특정 한국인 남성을 지목하는 듯한 표현들이 거의 매일 등장합니다. 그런데 글들이 올라온 시점을 보면 바로 김정남이 살해된 13일 전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오빠라 불렀던 이 남성이 이번 사건의 배우인지 네. 아니면 단순한 연인 사이인지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흐엉과 매우 가까웠던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단서를 쥔 인물인 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소한 이 정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네요. 네.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이 흐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살인자가 된 겁니까? 저희도 솔직히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살인자가 맞느냐,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심리분석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 베트남 여성은 노출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받기를 원하면서 뭔가 유명해지길 바라는 연극성 성격 장애 혹은 연극성 성격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차에 아마 북한의 접근에 의해서 스파이로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아주 멋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죠. 네, 실제로 흐엉의 SNS를 보면요, 화려한 호텔방이나 고급 음식 같은 자신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사진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도 택시기사에게 자신을 베트남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호텔에서 커다란 곰인형을 들고 있었던 것 역시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컸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도 이런 점을 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스타가 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이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게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강신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